안녕하십니까, 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치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치약이 대중적인 소비재가 된 것은 1954년 투비형 치약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로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족한 식생활과 위생교육이 이루어진 현대인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치아가 되어야 함에도 예전과 달리 중년의 사람들이 어린애처럼 충치가 있고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은 온갖 스트레스로 잇몸 질환과 치과에 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여러 치과 치료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침 저녁으로 치약으로 양치질하는 구강청결의 생활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잇몸 질환에 고생하는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치약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약 성분에는 연마제, 계면활성제, 불소, 감미료, 보조제가 사용됩니다. 치약 관계로 이빨 건강이 나빠진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치약만큼 중요한 칫솔 보관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칫솔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으며 욕실 칫솔의 경우 변기보다도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고 실내에서 보관하는 칫솔도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칫솔 보관은 다른 칫솔과 닿지 않게 하고 건조시켜야 하며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30분 넣어두면 세균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약과 칫솔을 이용해 이를 닦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치약을 먹게 되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치약으로 욕실 청소나 금속류를 닦아 보시면 윤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바로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치아 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파라젠 성분은 중금속 마냥 축적된다고 합니다. 치약의 성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샴푸나 세제에도 들어가는 합성 계면활성제입니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화학적인 자극이 굉장히 강해서 양치 후에 과일이나 단맛을 못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이를 닦고 4번 헹군다고 볼 때 평균 7.5mg의 계면활성제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치약 속에 계면활성제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누 세제를 먹은 것과 같고 피부나 점막에 자극제로 작용하여 위점막의 지방을 벗겨내고 구강 내의 점막을 건조시켜서 입냄새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면활성제 없는 안전한 치약 대신 뭐가 좋을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실제 소금에는 살균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흔히 민간요법으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 소금 양치질을 했던 소금입니다. 하루 한 번 정도 양치 후 농도가 짙지 않은 소금물로 가글 하듯 입안을 헹구는 것은 소금물이 입안을 살균해주고 잇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굵은 소금의 결정체는 치아의 표면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소금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보다 구운 소금이나 죽염이 좋다고 합니다. 죽염은 밀가루처럼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칫솔로 묻혀 양치하더라도 왕소금으로 양치하던 것처럼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역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입병이나 구강질환이 있을 시 소금 가글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구강질환이 있거나 입병이 있다면 이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조리용이 아닌 천일염으로 해주셔야 하며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치컵 한 컵에 티스푼 하나 정도의 비율로 소금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죽염 양치질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죽염 양치질 후에 목을 헹구는 행위, 더불어 마지막 혓바닥을 소금 묻힌 칫솔로 한번 마사지하는 걸로 목 감기 예방하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하는 죽염 양치질로
감기로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염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일이고 큰 돈도 들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잇몸 건강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금을 이용한 치아 관리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